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쯤 파티를 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합창도 했는데 이걸 찍어둔 영상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계엄 당시 JTBC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으란 지시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에서 경호처가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생일 즈음 파티를 열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상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본부장 윤건영 의원은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호처 내에 과잉 충성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는 계엄 당시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와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본자님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셨죠. 28년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 맞죠? 12월 17일. 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줘야 알겠습니까? 상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생일 잔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이 본부장님 29년 동안 몸담았던 경호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상도 지금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선량한 경호관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13일날 저녁에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관 70명을 모아서 한남동 관저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불법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관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본부장님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자격이 아니 그 휴가 때 노래방 기계 설치, 폭죽놀이, 뭐 대통령 뭐 탄신일 뭐 이럴 때도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 내외 생일날 장기자랑 같은 걸 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이요? 아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경호처의 최고 수뇌부가 경호관들을 동원해서 했다. 장기라는 건 어떤 게 있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뭐 약간 호신술 같은 게 있을까요? 호신. 그게 참 21세기 대한민국 네네. 경호처에서 이런 일이 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네. 프로에 나올 만한 법인데 다음 질문 까먹었어요 지금. 웃음을 웃을 수는 없는 일인데 네.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렇군요.
그런 일들을 경호처에서 했다면 경호처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죠. 경호처는 피경호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네. 바치도록 훈련된 분들이잖아요. 네. 네. 자괴감이 들었겠죠. 물론 그런 일들을 광범위하게 시키진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네. 특정 인원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을 텐데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몸으로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정상적이고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조직 같으면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서도 열심히 훈련 받아서 뭐 특등 사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방어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열심히 몸을 잘 날린다든지 이런 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승진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심히 훈련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뭘 막 봉지 들고 뛰어가길래 보니까 뭐 폭죽이야. 인데 얘가 승진해. 그러면 열심히 훈련 받고 막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네. 뭐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경호처의 지난 2년여의 시간이 혹시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은 해보지만 설마 그런 일은 아니었을 정말 거라고 믿고 가짜 싶습니다. 뉴스이길 바랍니다. 경호처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안마도 해드렸다는 뭐 이런 소식 희한한 뉴스들이 좀 있던데 그거 몇 개 좀 정리해서 좀 짧게 볼까요? 참고로만 전달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해외 순방을 할 때 따라가서 대통령 안마를 전담해서 했다. 이제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라는 이제 제보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이 밝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 휴가 당시에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 파티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네. 뭐 이제 폭죽 같은 거 준비하고 노래방 네. 기기를 설치하라고 네, 네,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 노래방 기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폭죽 쏴주고 뭐 차에서 뭐 풍선 해주고 뭐 이런 일 등등 있었던 거. 네, 이게 이제 2022년인지 2023년인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그때 여름 휴가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가 있고요. 네. 경호원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그 어려운 경호원 시험을 뚫고 경호원이 됐어요. 아휴. 그랬더니 야 너는 좀 안마하고 너는 저기 폭죽 쏴가 그리고 저기 서가지고 여사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폭죽 빵 이렇게 터트려. 그 자괴감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창피해요.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온 네. 거를 짧게 종합을 해보면은 예. 지금 안마라고 한 거 그래서 해외 순방 갈 때 안마 요원까지 뭐 동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막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이거 막 한숨 쉬니까 야 대통령 몸에 손대는 거 영광으로 알아 이것들아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왕이에요 왕. 윤석열 지도 왕으로 생각하고 제가 미지왕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네. 지가 왕인 줄 안다고. 네. 왕으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은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발탁됐다라는데 작년 생일이죠. 벤츠 마이바흐에 풍선 실어가지고 네. 가족 보내서 여사님 생일 때 선물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경호처 직원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알진 않아요. 아름아름 자기들끼리 야 이런 일도 있었대.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근데 이게 하나씩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기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저항 없이 된 것도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냐 이게 주요했다. 사실은 이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경호처는 어쨌든 자부심을 가졌던 조직인데 안타깝지만은 뭐가 됐든 경호처라는 조직의 시효가 좀 다하지 않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외국처럼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가 아는 그 선진국 있잖아요. 네. 미국, 뭐 영국, 캐나다, 뭐 프랑스 전부 다 경찰이 하거든요. 네. 경찰 산하에 특수 조직들이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찰로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네. 경호처 직원들이 이거에 가장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벽까지 국정에 몰두하느라고 서류 검토하고 중요한 회의하고 이랬을 때 경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새벽까지 관저나 안가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가에서 술을 마시면 그 안가에 경호원들이 다 배치돼가지고
대통령은 안에서 깔깔거리면서 소포 먹고 막 즐겁게 하는데 자신들은 경호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러려고 경호원이 됐을까? 그렇지. 그런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는 경호원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져가지고 그래요, 체포해 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길을 터준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대통령 경호실인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 어마어마해요. 같은 거 대단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뭐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뭐 권력자 혹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를 그럼요.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유사시에 생기면 내가 몸을 막아서라도 지킨다. 이제 이런 이제 그건 자부심의 영역이 굉장히 이제 큰 분들일 텐데 그게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무너지면서 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좀 보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니까 뭐 지킬 마음이 사실은 안 생기겠죠. 사람이 참 짜칩니다. 이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국선 변호사를 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예.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 하시면 됩니다. 27일 날 변론 준비기에 시작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 27일부터는 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쟁점 정리하고 증거 채택해서 예.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그 절차를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10일 전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고 5월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